여러분, 착각이에요. 겉모습 번지르하다고 내면도 훌륭할 거라는 생각, 착각입니다. 그 사람과 같이 밥 한번 먹어보세요. 같이 밥 먹는 모습 보면 상종해도 될 사람인지 연 끊어야 될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. 겉모습에 속아 노후를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면 당장 손절하셔야 해요. 그래야 노후가 편안해지는 거예요.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나이가 들수록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참 중요해지죠. 젊을 때야 뭐 일 때문에 억지로도 먹고 체면 차리느라 싫은 사람하고도 꾸역꾸역 밥을 넘기곤 했지만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거 다 부질없잖아요. 그저 속 편한 사람하고 따뜻한 국 한 그릇 먹는 게 최고지요. 그런데 여러분, 그거 아세요? 사람이요.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요. 번듯한 양복 입고 곱게 화장하고 교양 있는 척 호호 웃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통 알 수가 없죠. 다들 사회적인 가면을 하나씩 쓰고 살아가니까요. 그런데 그 두꺼운 가면이 홀라당 벗겨지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어요. 언제냐고요? 바로 배고플 때 밥 들어가는 순간이에요. 옛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요. 저희 친정엄마가 살아생전에 저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. 얘야, 먹는 걸 잘 봐라. 밥 먹을 때 보면 그 사람 속에 짐승이 들어있는지 사람이 들어있는지 다 보인다.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. 배고프면 다 허겁지겁 먹는 거지. 그게 뭐 대수냐 싶었죠. 그런데 제가 70평생 살아보니까요.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. 평소엔 그렇게 점잖은 척하던 양반이 숟가락만 들면 눈빛이 변하는 걸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불교에서는 그걸 악이라고 한다면서요? 굶주린 귀신이 들린 것처럼 탐욕스럽게 변하는 사람들 말이에요. 단순히 쩝쩝대고 흘리고 먹는 식사 예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. 밥상머리에서 무의식 중에 툭툭 뱉는 말과 행동,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밑바닥 인격이거든요.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밥만 먹고 나면 기분이 찜찜하고 소화가 안 되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?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얼마나 오래된 친구든 상관없어요.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. 아니, 정리하셔야만 해요.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귀하게 대접받으며 살고 싶다면 반드시 그래야 해요. 안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괴로워질 테니까요. 자,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밥상에 앉자마자 불평부터 늘어놓는 사람이에요. 오랜만에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 갔어요. 줄도 서고 기대에 부풀어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시작되는 분들 있죠. 어휴, 식탁이 왜 이렇게 끈적거려? 물컵에서 비린내 나는 것 같지 않아? 뭐 위생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나와도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.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야, 이 집 국물 색깔이 왜 이러냐? 밍밍해 보인다. 김치 한 점 집어먹고는 아이고 짜다 중국산인가 봐. 돈 아깝게 시리. 이런 분들하고 밥 먹으면 어떠세요? 얼마나 피곤해요? 분명 내 입에는 따뜻하고 맛있는 밥인데 옆에서 계속 투덜대니까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지죠? 입맛이 싹 달아나고 먹고 나서도 꼭 체한 것처럼 명치가 답답해져요. 이게 단순히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럴까요? 미식가라서? 아니요. 절대 아니에요. 이건 마음에 감사가 메말라서 그래요. 마음속에 불만과 짜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.
이런 사람들은 호텔 뷔페를 데려가도 음식 종류가 별로 없네, 접시가 무겁네 하면서 기어이 흠을 찾아낼 사람들이에요. 밥 먹는 시간은 생명을 채우는 감사한 시간이잖아요. 농부의 땀, 요리한 사람의 정성, 그리고 함께 마주 앉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. 제가 겪어보니 이런 사람은 밥상에서만 투덜대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인생 자체가 불평이에요. 자식 탓, 남편 탓, 나라 탓, 날씨 탓.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를 밥 먹는 내내 상대방한테 쏟아부어요. 그걸 누가 다 받아내나요? 바로 앞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거예요. 우리가 나이 들수록 긍정적인 기운만 받아도 모자랄 판에 왜 내 돈 내고 밥 사 먹으면서 남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해야 하나요? 너는 입이 고급이라 참 힘들겠다. 나랑 안 맞네. 하고 숟가락 놓으세요. 불평을 양념처럼 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의 감사함까지 좀 먹게 되니까요. 두 번째, 이게 참 고약한 경우인데 남의 불행을 반찬 삼아 씹는 사람이에요. 맛있는 밥 입에 넣으면서 입 밖으로는 남 험담을 쉴 새 없이 뱉어내는 사람들,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죠? 아유, 너 들었어? 영인의 남편 사업 말아먹었다더라. 내가 그럴 줄 알았지. 뒷집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며? 어쩐지 얼굴이 반반한 게 기가 세 보이더라니. 마치 무슨 특종이라도 잡은 기자처럼 신나서 떠들어요.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요.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남의 집 망한 이야기, 아픈 이야기, 흉보는 이야기를 안주 삼는 거죠. 이런 사람 심리가 뭔지 아세요?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우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. 남의 불행을 보면서 아,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 다행이다 하고 비뚤어진 위안을 얻는 거죠. 참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이에요. 머릿속이 온통 남의 결점과 구설수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요. 그런데 여러분,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.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남 욕을 그렇게 찰지게 하는 그 사람, 다른 밥상 자리에 가면 누구 욕을 할까요? 누구겠어요? 네, 맞아요. 바로 여러분 욕을 해요. 내가 어제 순자랑 밥을 먹었는데 어유개 옷 입은 꼬락서니 봤어? 늙어서 주책이야. 하면서 여러분을 안주 삼아 씹을 게 100% 확실해요. 남의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입에 자물쇠가 없어요. 내 비밀, 내 치부, 내가 힘들어하며 털어놓았던 고민들. 그 사람한테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에 불과하거든요. 밥 먹을 때는 좋은 이야기, 즐거운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. 꽃이 참 예쁘게 폈더라. 손자가 벌써 이만큼 컸더라. 이런 얘기 나누면 밥맛도 꿀맛이잖아요. 그런데 밥상머리에서 남 씹는 소리, 시기 질투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기분이 들어요. 내면의 오물을 입으로 뱉어내는 사람, 멀리하세요. 그 오물이 튀어서 여러분 옷까지 더럽혀지기 전에 말이에요. 세 번째는 모든 걸 돈과 숫자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사람이에요.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서 반갑게 밥 먹는데 꼭 분위기 깨는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. 야, 너네 아파트 이번에 많이 올랐지? 얼마야 지금?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다며? 연봉은 얼마나 받니? 우리 사위는 이번에. 그 가방 진짜야? 얼마 주고 샀어? 우리가 이 나이에 밥 먹는 게 무슨 투자 설명회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. 그냥 살아온 이야기 나누고 서로 건강 챙겨주며 정 나누려고 모인 건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서열밖에 없어요. 내가 너보다 잘 산다. 내가 너보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. 이걸 확인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. 반대로 자기가 좀 밀린다 싶으면 기가 죽어서 비아냥거리거나 질투심을 드러내죠.
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? 팔자 좋네.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. 하면서요. 이런 말하는 사람은 속이 텅 비어서 그래요. 내면에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숫자, 브랜드, 아파트 평수로 남이랑 급을 나누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거죠. 이런 사람이랑 밥 먹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요? 묘하게 기분 나쁘고 내가 왠지 초라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왜 굳이 내 재산 내역을 보고해야 하지? 하는 불쾌감이 들죠.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. 진짜 품위 있는 사람은 돈 자랑, 자식 자랑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해요. 알아도 모른 척, 있어도 없는 척하며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게 진짜 어른이죠. 밥값을 밥값이 아니라 자존심 값으로 치르게 하는 사람,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. 우리 인생, 남과 비교하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. 마지막 네 번째,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예요. 바로 식당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같은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. 우리끼리는 호호 웃으면서 세상 천사같이 굴다가 종업원만 오면 돌변하는 사람 있어요. 야, 여기 물. 어이 아줌마, 반찬 좀 빨리빨리 안 줘? 반말은 기본이고 뭐 하나 늦어지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. 사장 나오라 그래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. 저는 이런 사람 보면 밥 먹다가도 숟가락 딱 내려놓고 싶더라고요. 요새 젊은 친구들 말로 강약약강이라고 하던가요?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척하는 비겁한 인간상 말이에요. 지금은 여러분이랑 사이가 좋아서 웃고 있죠? 혹은 여러분이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잘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병들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힘이 빠져서 약자의 위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장담컨대 식당 종업원에게 했던 그 표정, 그 말투 그대로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. 돈 몇 푼 낸다고 왕 대접받으려는 신보, 갑질하는 습관, 그거 절대 못 고쳤어요. 인격의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. 내 앞에서 힘없는 사람을 하대하는 걸 보셨다면 그게 곧 나에게 닥칠 미래라고 생각하고 얼른 도망치세요. 뒤도 돌아보지 말고요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. 불평하는 사람, 남 험담하는 사람, 비교질하는 사람, 갑질하는 사람. 이야기 듣다 보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으시죠?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. 그래도 30년 지기 친구인데 동창 모임에서 그 사람만 빼고 어떻게 만나? 연 끊으면 나만 외톨이 되는 거 아닐까?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. 똥차가 가야 벤츠가 온다는 말처럼 나쁜 인연을 정리해야 그 빈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와요. 그리고 정 때문에 옛 친구라서 억지로 만나서 스트레스 받으며 먹는 진수성찬보다 마음 편하게 혼자 끓여 먹는 누룽지 한 그릇이 내 몸에는 훨씬 보약이에요. 혼자 밥 먹는 거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건 고독이 아니라 자유예요. 오롯이 음식의 맛을 느끼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품격 있는 시간이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,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. 나도 모르게 밥상에서 불평하진 않았는지, 무심코 남 흉을 보진 않았는지, 식당 직원에게 퉁명스럽진 않았는지요. 우리는 식당에 가서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반찬이 참 맛있네요 라고 웃으며 인사할 줄 아는 품이 있는 어른이 되어 보자고요. 밥상 매너가 곧 그 사람의 계급장이니까요. 오늘 저녁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귀한 사람과 혹은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신과 함께 따뜻하고 감사한 한 끼 하시길 바랄게요. 밥이 보약이에요. 마음 편한 식사하세요. 건강하세요. 그리고
남은 인생 꼭 행복해지세요. 감사합니다.